그러니까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인 것 같아요. 어바웃 저는 마지막 뭐 정확한 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규모를 가늠하고 계시는지를 여쭌 뭐 겁니다.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 단순한 질문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머뭇거리며 답을 처음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꺼낸 답변 역시 틀린 답이었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총리의 자격도 지금 하자가 많은 사람이 정책의 역량까지 의심스러워진다라는 게 바로 그것이었죠. 오늘 청문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김민석 총리 후보에게 질의를 하며 벌어졌던 일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국가 채무 지금 얼마나 되냐고. 미리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이 태반이실 텐데 이재명이 취임한 지 2주가 조금 지난 이 시점 국가 채무는 약 1300조를 넘어서며 GDP 대비 무려 49%를 넘어서게 생겼습니다. 당초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 정부 지출은 673조 3천억 원가량이었지만 1차, 2차 추경을 거치면서 700조 원을 넘게 돼버렸죠. 작년 대비 총 지출 증가율도 2.5%에서 6.9%로 확대가 됐고 반면 총 수입은 본 예산 651조 6천억 원에서 642조 4천억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작년 대비 증가율도 6.4%에서 4.9%로 줄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거 하나 물었을 뿐입니다. GDP 대비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 소수점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대략적인 수준만 말해달라고. 이 질문을 받은 김민석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말도 이리저리 돌리고 짱구를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나는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결국 내뱉은 말은 지금의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진 국가 채무 비율을 언급하죠. 정확히 이렇게 워딩합니다. 한 20에서 30 정도 사이에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질문을 한 김희정 의원은 너무 어이가 없어 웃어버리죠. 총리가 될 사람이 국가의 국가 채무 비율을 모른 채 저 자리에 앉아서 너무 동떨어진 답변을 하니까 아마 어이가 진짜 없었을 겁니다. 지금 49%가 넘어가는 시점에 20%대를 언급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조차 없다라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김민석이 답하지 못한 건. 애초에 이걸 먼저 물어본 게 아닙니다. 김희정 의원은. 이걸 물어보기 전에 다른 걸 먼저 물어봤는데 그것도 대답을 하지 못해서 비교적 쉽게 대답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국가 채무 비율을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보세요.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언론에 의해 보도가 된 사안이니까. 자, 뭐를 물어봤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 규모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말을 둘러댔죠. 지금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있지만 추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는 동문서답을 시전합니다. 본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답만 하면 되는데 아는 게 없으니 둘러대다가 결국 답을 하지 못하는 김민석이어서 그래 그럼 이건 알겠지 하며 김희정 의원이 국가 채무 비율로 바꿔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틀린 겁니다. 너무 동떨어진 값을 얘기했죠. 저는 여러분 김민석 총리 후보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진짜로 국가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냐고. 자, 국가 채무가 GDP 대비 49%면 이건 초록불이 아닌 빨간불입니다. 위험한 경고 수준이죠. 근데 총리가 되겠다라는 사람이 이걸 모른다? 나라의 곳간이 얼마나 비었는지 가늠도 못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한덕수가 이랬다면 쟤네들 어떻게 나왔을까요? 뭐를 어떻게 나와요? 용천 지랄들을 떨어댔겠지. 국가 채무 비율은 총리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핵심 재정 지표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빚을 졌는지, 복지 정책을 얼마나 더 펼칠 수 있는지, 국가 신용 등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숫자가 바로 저거예요. 근데 김민석은 49%인 현 상황에 20%에서 30%라는 너무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답을 시전합니다. 단순한 숫자 착오가 아닌 그냥 개념 자체가 없다라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국가 재정, 예산, 세수, 복지정책 전반에 걸쳐서 그것에 대한 무지를 고스란히 청문회에서 드러낸 겁니다. 국민의 대표들 앞에서 그 중에서도 경제 전문가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가짜 숫자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냥 자격 미달이라고요. 이 문제는 김민석 개인의 무지만으로 결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저런 자가 총리에 앉으면 저런 무지에서 오는 엄청난 여파를 우리 온 국민이 감당해야 돼요.
이재명 정부는 이미 민노총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으로, 군대를 모르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그리고 이제 국가채무 비율도 모르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앉히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재명 정부 인선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에요. 무능한 내각,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무지가 만들어낼 정책 참사, 미래 세금 복지, 아니면 그냥 우리의 미래 자체가 저는 지금부터 불안합니다. 재정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자리를 꿰차고 돈을 굴리잖아요. 복지와 퍼주기 사이의 경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버리고 맙니다. 굉장히 난리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자, 해당 영상을 여러분은 꼭 보시고 이 영상을 반드시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채무 비율도 모르는 정치인이, 지들이 다 짜놓은 본 예산 규모도 모르는 정치인이 총리 자리에 앉겠다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영상 같이 확인해보고 가시죠. 네, 국민의힘 부산연제구 김희정입니다. 먼저 지명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워낙 의혹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하시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의 재산과 관련된 소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지금까지 나온 의혹에서 김민석 후보님이 재산을 운용하는 방식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회계년도 25년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네.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있지만은 저희가 지금 추계를 저는 사실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본 예산 시간 때문에 본 예산 어느 정도인지 어바웃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대강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러면은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채무 비율도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OECD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좀 낮다고 보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고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인 것 같아요. 어바웃 저는 마지막 정확한 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규모를 가늠하고 계시는지를 여쭌 겁니다.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8.4%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을 편성을 하면 이거를 넘어설 위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경제를 해야 되고 지금 당장 국회에 올라와 있는 이 추경안에 대해서도 전혀 못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이 경제 규모는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안이 673조 규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살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국가 채무 비율을 알아야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조정하고 그래야지 이번에 그냥 돈을 살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의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